먼저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직에만 한 40여 년 있다가 이 좋은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이제 퇴임한 지 한 5, 6년 되고 있는데, 제가 참 이 결혼 상담사 자격을 잘 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결혼 상담사 여러분의 합격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비전 있는 이 유망 직종에 이렇게 관심 두시고 또 하실 각오와 또 의지가 있으심에 정말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어느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비전이 있는 유망 직종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택배 회사와 택배, 그 다음에 결혼 상담, 쉽게 얘기하면 결혼 중매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참으로 앞으로 미래 21세기에는 상당한 선호도가 높은 직업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2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택배 회사를 통해서 시골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붙여서 받아 먹고, 쌀도 먹고 고구마도 받아 먹고 그랬었는데, 20여 년 전에는 그 택배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가면 또 교통비도 들 뿐 아니라 그 물건이 제대로 그 양이 없어요. 막 쌀 같은 거는 빼가는 경우, 누가 빼가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마도 쑥쑥 빼가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택배 시키면은 집 앞에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예언한 그 학자 의아이가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의 그 영광을 차지한 결혼 상담사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결혼 상담사 자격 1기생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 강의해 주신 이명자 사장님께서 이 웨딩 스쿨이라는 결혼 상담소를 이렇게 지금 7, 8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결혼 상담소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다오라든지 뭐 등등, 뭐 빠우리, 뭐 똑스, 뭐 별별 그런 결혼 상담 회사가 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실하고 진실되고 네트워크가 제일 잘 형성된 것이 바로 우리 웨딩 스쿨이라고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그 결혼 정보 회사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그 웨딩 스쿨에만 올인해서 지금서부터 적극 활동하시면은 좋은 그 보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지금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들춰보면은 지금 선진국가는 결혼 상담하는 곳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그 결혼 상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캐나다, 또 일본, 요즘은 그 VJ 특공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사실 공산주의 국가 또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좀 자유개방 국가로서 지금은 미국을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인데, 중국에도 결혼 상담소가 생겨가지고 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결혼 상담소에 신청하려고. 또 그 신청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또 이제 인도 같은 데는 결혼 상담사의 그 지위가 우리나라로 치면 상당한
그 고급 공무원 같은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하셨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지금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또 이 활동을 오늘이기 전에도 많은 그 활동을 한 분들이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해 보면은 이것은 아주 올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자격증이 여러 개 갖고 계시죠? 참 아주 천재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 합격증을 많이 갖고 계신가 본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혼 중매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많은 총각 처녀들이, 또 재혼할 사람들이, 또 국제 결혼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져 가죠. 우리나라 상당히 늦어져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출산율이 낮아져 가고, 그래 그러한 부족한 점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그 고민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여기 계신 결혼 상담사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셔서 우리나라의 그 선남 선녀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기 낳고 하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막중한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두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유인물에 보면은 결혼 상담 관리사의 역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 상담사는 우리 혼기에 있는 그 남녀를 어떤 상대방의 조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꼴이나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결혼 상담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학력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직업, 신상 명세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서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미팅도 시키고 또 결혼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결혼 상담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결혼 전 상담이라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제 가을철이 접어들어서 결혼 시즌이 이제 닥쳐왔는데, 우리 결혼하면 우선 결혼식장을 어떻게 잡을까, 혼수는 무엇을 할까, 이런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정신적인 어떤 준비 자세,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웨딩스쿨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은 아마도 예비 부부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사전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웨딩스쿨에서는 아마 내년 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상담사는요, 뭐 미팅 시키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첫 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 상담사의 인상이 참 중요하다. 첫 번 이렇게 이제 만난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은 첫 번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색깔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팅을 시킨다든지 또 남녀 간에 서로 첫 번째 그 만남, 첫인상이, first impression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총각, 처녀, 결혼 대상자를 우리 상담사가 만나고 할 때는 우선 복장도 좀 단정해야 되겠고, 그 모든 옷차림이라든지
특히 여자들은 그 화장 같은 것도 이렇게 신경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 결혼 상담사는 우물쭈물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고 또 상대방을 소개할 때 우물쭈물할 필요 없죠. 당당하게 하고 열등감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개선장군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용모를 깔끔하게 또 단정하게 하고 몸의 자세도 이렇게 바르게 하고 특히 이제 이 결혼 상담사는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가끔 학부 형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1시간 내에 하면 참 지루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 강사들은 이렇게 유머도 많이 쓰죠.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에게 이렇게 졸아요. 엎드려 자. 그래서 깨워가지고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튿날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에게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 어머니 대답이 아마 걔가 말은 그렇게 해도 걔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는요, 결혼 상담사는 양쪽의 그 프로필을 받으면 짐작하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사실대로 해야 돼. 그 영철이 어머니도 모르잖아. 그래? 자기 아들이 만든 거로 알고 있잖아, 거북선을.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상대방 프로필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는 눈동자를 맞춰야 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죠. 눈동자.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딴 데 헛군데를 보고 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 소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상대자의 그 모든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자기에 관한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상담을 해서 그 상담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호응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 같아요. 내가 상담사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 미팅을 시켰는데 이렇게 저는 저 소개를 이렇게 다방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해놓고 저도 그 말은 이렇게 해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걸 봐야 되는데 이제 미팅 시켜놓고 뭐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또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결국 이제 나중에 미팅 끝나고 나와서 느낌이 어땠느냐 뭐 그런 소감을 묻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 여자와의 그 대화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 친구 아들하고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미팅을 시켰는데 이 남자가 1시간 늦게 갔어. 그 만나는 장소에. 그래도 이 여자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 또 만났어요. 근데 여자가 안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 번 더 만나라. 그 다음에 또 20분 늦었어.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는 재미가 없겠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약속 같은 것도 잘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상대방의 성격 같은 그 특징, 이걸 좀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뭐 옷차림 같은 것, 또 칭찬해 줄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머리에 새겨서
그분들을 미팅 시키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 시간이 좀 뭐해서 그 3페이지에 보면 결혼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결혼 상담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형식적인 미팅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내 자식처럼 내 딸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미팅을 시켜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서 미팅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상담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래포가 형성된 다음에 미팅을 시켜야 되고 또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도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 우리 미팅해서 결혼까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좀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편견 없이 친절해야 되고 또 어떤 공감적인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준대로 상대방을 평가한다.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내 나름대로만 생각한다. 그거는 이 미팅을 시키는 결혼 상담사로서는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미팅 시킨 사람은 끝까지. 근데 실제로 미팅 시키다 보면은 한번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적어도 4번 이상은 만나라. 한 번 만나고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오늘 아침에 제 막내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빠 나 이거 너무 억울해. 그래. 뭐가 억울하냐니까 자기 시누이들 집에를 어제 갔었는데 지 아들을 보고 그 시누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이제 제 외손자 이름이 성경인데 성경이는 너무 산만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 좀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심리 교육을 전문으로 받고 인간 심리에 대한 참 누구한테도 째이지 않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내 외손자를 볼 때는 집중력이 강하거든. 산만한 건 전혀 없어. 근데 반대 현상의 이야기를 신우로부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6살 된 놈을 자기가 뭐 억지로 다른 걸 시키니까 이게 말 안 듣고 막 이제 몸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산만하다. 그렇게 단순 평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하고 장난감 그 큰아이들도 조작 분해 합체를 못하는데 이런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억울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그 과소평가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상대방을 보면 안 된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결혼 상담자가 삼가해야 될 사항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담사가 자꾸 껴들거나 그건 참 곤란하지요. 둘이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팅 시키는 거 상담사들 성격에 따라서는 그 끝까지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여자 남자 미팅할 때 그건 조금 뭐 재혼일 경우는 모르겠어요. 재혼일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거기서 상관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인사시켜 놓고 사전에는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 둘 간에 대화하는데 껴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상담사가 토론을 지배하거나 그 말막음을 하거나 그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화 중에 이제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하다 보면 화내게 되죠. 뭐 자기 말을 안 듣는다든지 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찾아온 어떤 그 결혼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특히 이제 그 고위직 공무원이 있다든지 저도 교장 출신이지만 그 교장 출신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세요? 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 출신들은 저도 그렇지만 권위의식이 있어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은데 권위의식은. 이 권위의식 있는 교장 선생님들 지금 상담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 또 교감생 계시네? 교장님 계시고 선생님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권위의식을 갖고 자꾸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건 좀 삼가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재촉하면 안 된다. 쉽게 결론을 내면 안 되죠. 오늘 만났다고 해서 오늘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보고 인내해보고 쉽게 어떤 결론을 내지 말고 좀 재촉하지 말고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이따가 또 이제 미팅의 사례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어떤 혐오감이나 뭐 협박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저 누가 말하는 대로 막 그냥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디 협박이나 어디 좀 욱박지르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좋고 말 안 듣는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짜증을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자기 말만 자꾸 하는 사람 있죠. 자기 말만.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선생님들 그대로 말하면 수도시키고 나만 내가 그냥 지배하고 그러네. 이건 바로 내 얘기 같아요. 근데 불필요한 것이나 부담스러운 질문을 피하라. 지난번 일요일날 그 전국 노래자랑 시간에 보니까 송혜 씨 있죠? 송혜 씨가 83살인데 같은 동갑내기가 나왔어요. 그 노래하러. 근데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신나게 하는데 하니까 이제 그 송혜 씨가 뭐 말을 시키니까 말 시킨 거 이해 막 다른 것도 막 하는 거야. 다른 것도. 그러니까 송혜 씨가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라. 묻는 말만.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웃기는 모습을 봤고 무책임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라. 이게 참 중요하죠? 무책임한 거. 이제 뭐 예단 같은 거 뭐 그런 걸 미리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어떤 상징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의복.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옷을 입은 거, 그 미팅 대상자들의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대충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 신분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적인가, 뭐 진보적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면 좋겠고 또 머리. 이 머리가 참 중요하죠. 여자들 특히 머리 굉장히 신경 쓰죠. 그래도 김 선생님 그 머리 빠마 잘 빠졌네요.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이 머리가 참 중요한 거라서 저도요. 오늘 아침에 사우나 가서 머리 좀 하고 왔는데 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누구를 소개하거나 미팅하는 경우에는 정말 용모단정하고 의복도 깔끔하게. 그다음에 여자도 특히 이제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뭐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목걸이가 좋은 건지 귀걸이가 좋은 건지 모르지만은 여자들끼리는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 그런 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기면 그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겉으로 바로 나타난다. 요 화장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여자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시고 목소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대화 중에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또 이 전화상의 그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소리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맑은 소리 이런 것이 참 좋겠다. 그 누구죠? 노래 잘하는 사람 조모인가? 조수미인가? 조수미. 그런 목소리는 참 신비의 목소리라 그러지? 천상의 목소리라. 그 유리판 위에 그 유리구슬을 탁 굴려놓는 그런 목소리.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목소리에 또 우리가 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좋았는데 어째 오늘은 좀 그러네. 저 카메라 때문에 떨려서 그런지 그리고 편안하고 이 허용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또 흥미와 동기 유발을 시킨다. 그리고 뭘 묻고 대답할 때 예, 아니요. 이렇게 단순 대답보다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사랑과 존경을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말, 언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교양 있는 그 전화 내용, 이거는 참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가 친절도가 높은가 그런 거 조사하지요. 근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이 대화하는 전화는 전화의 예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화 잘 받고 대화 잘하는데 어느 기관인가요? 학교는 아니죠. 학교는 언젠가 그 전화 친절도 조사인데 꽁지 나왔던데. 그 저기 우체국이 아니라 교환수, 은행 직원들, 또 뭐 관광회사, 또 어디가 또 잘 나와요? 목소리, 그 전화 친절. SK나 뭐, 약간 등등, 또 뭐 보험회사 직원들도 얼마나 또 전화, 뭐, 홀랑반하게 하잖아요. 서비스. 여기 보험회사 다니는 분 계신가 혹시? 있어도 손 들지 말아요. 참 잘합니다, 정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목소리나 친절도에서 분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보험을. 엄청나게 들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친절하게 해주면 전 또 귀가 얇아요. 홀랑 빠져서 지금 보험 든 게 꽤 많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게. 이번 뭐 11월 20일 날도 50만 원 들어온다고 문자가 왔어. 또 어디에서 뭐 이렇게 또 중간중간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귀가 열부도 좋은 게 있구나. 그런 마을한테는 매일 혼납니다. 당신은 귀가 너무 얕다고. 보험 많이 들었다고. 근데 요즘은 보험 많이 들은 것이 이제 찾을 때도 되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예절은 거기는 뭐 각자 읽어보셔도 되는데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 한 번 더 걸어주세요라든지 부드럽게 야, 한 번 더 걸어줘. 이게 아니죠. 좀 부드럽게. 그리고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때 이런 거 많죠. 전화 잘못 걸려왔을 때 막 쌍소리도 나가고 쌍시옷바람도 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친절하고 정중하게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 말로는 이래도 실제 해보려면 잘 안 되는 게 전화 예절이야. 그리고 통화 도중에 전화가 끊길 때 그때는 원래는 건쪽에서 걸어야 되는 거죠. 건쪽에서 안 오면 또 약간 걸어줘야지. 결혼 상담사가 할 일이야 바로. 그다음에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수화기를 막고 들리지 않도록 한다. 또 통화 도중에 누가 왔다. 그럴 때 이제 가벼운 뭐 목인사, 눈인사로 나누고 한다. 이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잘 안 되는 게 전화 예절이야. 제일 쉬운 것 같은데도. 그다음에 전화 사용 시 그 유의할 점이 있죠. 저는 집에서 전화를 하거나 할 때는 꼭 필기도구, 볼펜하고 그 종이를 꼭 받쳐놓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보면 잠깐 기다려. 제가 이제 청주가 고향이라 청주에 있는 상담사하고 이렇게 뭐 할 때 보면은
그쪽에는 지금 85된 어떤 교장 선생님 출신이 있어. 우리 선배님이 그래서 이제 자주 그 프로필을 교환하고 하는데 제가 가끔 전화 걸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서 볼펜 좀 가져와. 종이 좀 가져와. 이러다 보면은 나는 열나요, 진짜. 진짜 열나.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느리긴 느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 가서 그래서 선배님, 형님 전화 올 때는 받을 때는 메모지 좀 갖다 놔. 근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한다. 아주 친절하게. 그 다음에 통화 음성은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너무 작게 하지도 말고 적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쓰고 전화 도중에 끊어지면 먼저 건 쪽에서 다시 건다. 전화가 끝났을 때 상대방이 끊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래서 화난 사람들은 그냥 탁탁 집어던져 뭐 전화기가 깨질 정도로. 그리고 이 전화로 친분 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상담사님들이 이제 서로 헤어지면은 서로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서로 상대방 전화도 알아서 프로필도 뭐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전화를 가지고 우리 이제 친분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매칭 상담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전화로 하건 우리가 이제 남녀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줄 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서로 개인적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뭐 상담사뿐 아니라 옛날에는 뭐 시골 장터에 가서 서로 뭐 소개를 해서 중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요즘은 또 자원봉사자도 생겼더라고요. 또 결혼정보회사 또 상담연구소 등등 이런 데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데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을 주선하는 그 멤버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 인구협회에서는 결혼 멘토라고 그래가지고 뭐 돌려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제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결혼정보회사를 이게 뒷받침해주고 보조해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매칭시키는 그 분야 또 범위가 상당히 발전돼 가고 또 지속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해보면 전에도 전화가 참 많이 하루에 뭐 몇 건씩 와요. 근데 장난 전화도 옵니다. 뭐 애인을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직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상면하면서 이렇게 또 소개도 하고 이제 부모님이 대신 만나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자식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부모들이 대신 이 결혼 상담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건 이제 결혼 정보 난 정보자 붙이는 게 참 안 좋은데 우리 웨딩 스쿨 이렇게 참 좋죠. 결혼 정보에서 무슨 형사나 수사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대신 만나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월요일 날 제 부모님을 둘을 만나요. 왜냐니까 자식한테 얘기하면은 돈 내고 하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거부감이 있다. 요새 결혼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첫째 시간에 그 이명자 사장님께서 강의하셨나 모르겠지만은 돈을 받죠. 먼저 사장님이 돈 안 받는다 그래? 받는다 그래? 받는 거요. 얼마?
그렇죠.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그게 아까워서 자기 아들, 딸 결혼하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다. 어제도 자기 딸이 이화여자대학 나왔고 또 춘향전 그 국립극장에서 한 춘향전 그 공연을 하는데 자기 딸이 그 주인공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학교 내가 불러 적었지 이제. 이화여자대학 뭐 나왔고 뭐 키가 얼마고 쭉 적었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서 그랬어요. 선임은 이거 돈 내는 건데요. 그랬더니 돈을 다 받아요. 그래. 그래서 야 그럴 때 처음에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 그때는 돈 얘기를 못했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 명함을 이렇게 주고 내가 이제 결혼 중매 중신회비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선 별 얘기 없다가 헤어질 무렵에 한두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요. 찾으면 야 사실 우리 딸이 지금 40이 돼 가는데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럼 내가 이제 용지를 준다. 적으라고 이렇게 여기다 적어서 프로필 적는 게 있으니까 적어서 이렇게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더라고.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키고 나서 나중에 어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거 돈 내야 돼. 얼마요? 돈을 다 봐. 우리끼리 돈 받냐? 요즘도 그래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우리 뭐 같은 교장끼리 돈 받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봤을 대로 당당하게 해야 된다. 당당하게 해야 되고 가격표 요새는 제가 가격표를 이메일로 미리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 본사 사무실에 그 교장 선생님은 이영철 교장 선생님 월요일날 또 만나지 나를 만나라고 그러니까 너 돈을 주려고 그러는가 봐 아마 돈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아니 계좌번호를 붙여도 되는데 그 계좌번호를 붙였는데 꼭 만나서 주려고 그래 교장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계좌번호 보내요. 깎아봐줘요. 이거 어떤 교장 선생님이 더 주는 사람도 있어요. 청주에 우리 친구 그 딸을 이제 뭐 해서 갔었는데 제가 저 차 가지고 가니까 80만 원인데 기름값 하라고 100만 원 주더라고. 그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소금도 먹은 다음에 물 킨다고 더 빨리 해주게 돼. 우선순위를 앞에다 놓고서 해주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건 농담으로 들으시고 이제 어떤 부모는요 자기 딸이나 아들을 소개해주고 직접 하라고 그래요. 직접. 제일 편한 게 그거야. 자기 아들이 있으면은 자기 아들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부모님 말을 안 되니까 상담사님 직접 통화하세요. 제일 좋아 그게. 그게 일 처리가 아주 잘 돼.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떤 그 총각 처녀는 너무 독촉을 해 또. 돈 조금 내놓고서 너무 독촉을 하니까 부담이 돼.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독촉도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독촉해. 돈도 아직 안 냈는데 벌써 3일째 독촉을 하고 있어 내가. 3일 전에 만났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맞춤 상담. 우리나라 그 결혼의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연애 결혼이 있고 또 중매 결혼이 있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연애 반 결혼 중매 반 그러고 뭐 중매 반 연애 반 어쨌든 간에 요즘은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 왜냐니까 총각 처녀들이 연애 걸 줄을 몰라. 연애할 줄을 몰라. 지금 걔들 만나는 거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냥 노는 거야. 진실된 연애는 못하고 그냥 엔조이하고 술 퍼먹고 담배 먹고 뭐 이런 거 착각.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실된 연애를 못하는 남녀가 많다. 그걸 뭐라 그러죠? 초식남이라고 그러죠? 초식남이라고 그러죠? 편지를 안 쓰기 때문에. 편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남녀들이 연애다운 연애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중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괜찮은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연애에 걸 줄 몰라. 그래서 나는 이 결혼 상담소도 중요하지만 연애 학원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한번 연애 학원 용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 될 것 같아. 예감이 들어. 저도 연애할 줄 몰라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는 하더라도 의사 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저는 말로 이렇게 해도 실제 여자 앞에 가면 떨려요. 더군다나 이쁜 여자 앞에 가면 더 떨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춤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 중매 결혼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그 우리 교장 후배 선생님이 결혼식장을 자기 제자가 결혼을 한데서 결혼식장을 갔대요. 이게 뭐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신부를 보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오늘 지역은 이야기 안 할 텐데 그 여학생일 자기가 그 교장 선생님이 평교사 때 가르쳤을 때 그 여자가 나 환자였었대요. 그 가족이. 근데 굉장히 이뻐서 이제 성장해서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회사 사장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게 연애 결혼한 거지. 하도 이쁘니까.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아유 형님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저들끼리 연애 결혼했으니까 참 이거 자기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마음만 아우 쟤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터인데 그 가보니까 그 애가 바로 결혼했다. 너무 이쁘고 참 아주 잘 빠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순간 뭘 생각했냐면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자녀분들 뭐 결혼 뭐 시킨 분도 있고 아직 안 시킨 분도 있고 처녀도 있고 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연애해서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 모르고 연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중매하면은 이 결혼 상담사가 양쪽을 다 자세히 알잖아. 집안의 내력까지 잘 알잖아.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저 같은 경우는 90% 속여서 했는데. 속여서? 속였어요? 중매를. 중매할 때? 너무 잘하는 회원님, 배우님이 중매를 했는데 90% 속여서 했더라고요. 속여서. 저 결혼할 때. 학교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잖아. 얼굴도 안 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혼인 경우 거기 학력, 요즘 초혼은 학력, 외모, 직업, 부모의 영향력, 종교 등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서로 따져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되고 재혼하는 경우는 외모보다는 어떤 상대방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그 인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밝혀서 서로 미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재혼하는 사람을 많이 미팅 시켜봤는데, 야 정말 이 재혼 경우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여도 모르죠. 속여도. 그러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없다고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 애가 있는 경우 재혼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첫째 시간에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서류 갖추는 꼭 갖춰요.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뭐 이런 것들은 꼭 챙겨야 된다. 물론 초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재혼인 경우는 속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우는 상담사가 여자 쪽도 알고 남자 쪽도 확실하게 알면은 뭐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얼마만큼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받아놓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못 받았어요. 뭐 재직증명서도 뭐 우리끼리 재직증명서 띄웁니까? 뭐 자꾸 우리끼리 이라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진까지 다 받아놔야 되고 첫째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런 서류는 정확히 냉정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서초동인가 어디다가 결혼 상담소를 차린 분이 있어요. 그 자동차 매매 센터를 하면서 그것까지 겸해서 하길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만. 그랬더니 자동차 요새 그 중고 매매가 잘 안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결혼 중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 그분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하는데 돈을 받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용감하게 못하네. 그래서 절 찾아와서 이제 다시 얘기해서 하여간 안 해도 되니까 중매 안 해도 되니까 서류 받을 거 받고 돈 받을 거 받아라. 그랬더니 요새는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돈 얘기하니까 또 그냥 가더래. 또 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해야만이 다음 행동이 좋아져요. 그냥 흐지부지 해놓으면 나는 처음에 흐지부지 했어. 우리끼리라는 거기에 이제 홀딱 넘어가가지고 못했.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상담에 이제 기본 예절이 있는데 우리 이 정식 명칭이 결혼 중개업 맞죠? 결혼 중개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 상담, 결혼 중개업에 종사하게 되면 지금 상당한 그 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어요. 우리 그 웨딩 스쿨의 어느 지사에 있는 분은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첫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어디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그것도 연봉이 1억이 넘고 사실은 그분뿐이 아니라 결혼 상담사 중에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되니까 좀 뿌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무슨 시장에서 옷 사도 금방금방 되는 건 몇 년 전에 미팅시키고 세월이 가고 자꾸 만나고 그래서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7월 4일 날은 제가 3팀을 결혼시켰어요. 3팀. 재혼 1팀, 초혼 2팀.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혼한 팀이 모 대학 교수, 또 여자는 청주에 있는 모 여선생님, 혼자 살고 있는 여선생님, 62살, 54살 된 분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식은 없잖아. 나 아까 연애학원 하면 좋다 그랬죠? 재혼 예식장도 있으면 좋겠어. 재혼 예식장.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응? 저기 있어요? 네, 통천인가 수지에나 있다고. 그래요? 재혼 예식장.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가는 좀 많이 생겼답니다. 미국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재혼 예식장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재혼한 교수가 가입금은 제가 받았습니다. 가입금을 이제 80만 원,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술도 많이 얻어먹고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근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 계속 이 교장 선생님 밥 먹으러 나오세요 하더니 몇 달간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그 여선생님하고 중국을 갔다 왔어. 중국을. 그토록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서 알았는데 7월 4일 날 가족끼리 모여서 뭐 재혼식 비슷하게 했다는 거야. 내가 열이 얼마나 많이 나. 야, 내가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500만 원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교수님, 전 교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답변이 없어? 전화를 아예 안 받아, 내 전화는 또. 야, 이거 대학 교수면 그래도 사회 엘리트인데 내가 화가 나서 나는 화나면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또. 여보,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받지 말래, 하지 말래. 받지 말. 그거 안 주려고 하는 거 어떻게 받느냐. 아니다, 난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메일로, 그래서 저기서 컴퓨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전 교수님. 중국 여행 잘 다녀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총장실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따르르 왔어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바빠서 또 학기 초가 돼서 뭐 어쩌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돈 붙이세요 그랬어. 돈 붙이세요. 그 이튿날 붙여왔더라고. 근데 그 돈 받았다는 얘기는 마누라한테 아직 안 했어요. 뺏길까봐. 나는 돈만 있으면 뺏겨, 마누라한테. 주머니 두져가는 건 아니어도 어디 들어온 거 있으면 꼭 뺏기더라고, 또 이게. 아니, 시장에 뭐 사러 간다고 그래서 뭐 달라면 야금야금 제 가져가. 그래서 요새는 연금도 자기가 혼자 다 쓰면서 말이야. 그래서 또 내가 너무 잘못하면 또 퇴직하고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 잘한다, 요새는. 요새는 마누라한테 정말 잘해요. 나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잘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잘 하시잖아요. 안 되죠, 해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결혼 상담사님들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프로 정신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희미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뭘 하는 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결혼 중매다.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면 운동을 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는 옷을 거의 벗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시간 한 4, 50분 운동을 이제 뭐 주로 스트레칭과 마사지 뭐 비비고 뭐 이런 걸 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섹스 훈련법이라고 또 그런 것도 제가 좀 개발해서 또 그 성상담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제가 성교육에 자주 찾아갑니다. 특히 노인들의 성상담이 요즘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노인 성상담 강사를 하는데 아직은 내가 잘 못해.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울 앞에 뭐기 때문에 거울 앞에 가면 제가 결혼 중매 최선을 다하자 이거 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처음에는 미쳤나 뭐 그러세요. 지금은 이걸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하고 나와. 결혼 중매 최선을 다하자 이거.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근데 뭐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제 명함 이다음에 뭐 보면 알겠지만 그 뒤에 프로필이 참 많잖아요. 무슨 도봉경찰서 자문위원, 재향군이네, 뭐 노원구, 뭐 아파트 그 동대표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아파트 동대표회장 하니까 제일 더럽고 못할 게 그거더라고. 뭐 사람들 보기만 하면 뭐 자기 집에 뭐 수도가 잘 나오는데 이걸 나한테 뭐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그거 있을 때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나가.
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뭐 교육분과위원장을 시키더라고. 나 키 조그맣 그렇게 못생겼어도 할 거 많이 했어요. 그 뭐 재향군인에 뭐 또 어디 간다면 또 뭐 버스 막 10대씩 대절하면 거기에 막 하나 50만 원씩 내놔야 되고. 이게 살림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뜯어치우고 요새 한 가지 뭐? 결혼 중매. 결혼 요것만 해, 요것만. 그리고 재밌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정말 선택 잘 하신 겁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프로정신 갖고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 남을 이제 이렇게 감싸주고 설득시켜주고 하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전문의식이 있어야 된다. 전문가로서의 전문가다운 의식이 있어야 그런 기본이 마련된 뒤에 해야지 그냥 심심풀이로 아예 접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심심풀이로 간다? 아예 생각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좋은 일 하면 그 성경에도 있잖아. 좋은 일 하면 어떤 보답이 온다는 게 있잖아. 좋은 일 하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보답은 옵니다.